열팽창이란 단어 뜻, 온도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하는 것.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해. 예를 들면 건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칙을 고려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이 될 수 있어. 건축물 교량 설계할 때 중요해. 철도 레일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기찻길 보면은 이렇게 선로가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요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개씩 있어. 이렇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거의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한 줄 아니야. 어떤 온도 T0에서의 길이가 L0인 물체의 온도를 T1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L1이라고 합시다. T0일 때 L0였었던 게 T1일 때 L1이었다라고 하면 길이의 변화, F였었구나. LF. 나중에 LF에서 L0 뺀 값을 처음 길이 L0로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집니다. 빨간색 밑줄이네.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집니다. 길이 변화율 공식이 나왔으니까 또 옆에다가 쓰는 겁니다. 길이 변화율이란 LF 빼기 L0를 나누기 L0. 이게 길이 변화율 이거지.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는 뭘까? T1 빼기 T0 이것과 계수 알파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그러면 이거는 T1 빼기 T0 곱하기 알파 계수 이렇게 쓸 수 있으며, 이때의 계수를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물질마다 다르지 않을까?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에 따라서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C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온도 단위의 역수인 C 마이너스 1제로.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알파는 숫자 얼마 곱하기 C의 마이너스 1 요렇게 오겠지. 온도의 마이너스 1.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계수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계수는 선형 열팽창의 3배 정도 되는 값이다. 요만한 금괴라고 할까? 금속을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한 1cm 늘어나면 부피는 사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얘도 비교하는 숫자니까 중요하게 볼까요?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계수는 선형 계수의 3배 정도입니다.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은 10의 마이너스 5, 10의 마이너스 4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2 정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가령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 곱하기 온도의 역수라고 한다면 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 100도 올라갈 때 변화율이 0.1. 그 말은 10%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나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4 곱하기 역수라면 1%의 열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는 10의 마이너스 5에서 10의 마이너스 4, 10의 마이너스 3과 10의 마이너스 2 정도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었던 거야.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도가 크다. 아무리 열받아도 변하지 않는 애가 활용성이 커. 회전 바퀴나 진돈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 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은 평형 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는 바퀴를 천천히 진행시켜 시계를 느리게 합니다. 태엽이 있어. 어디가 있어? 태엽이 있어. 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회전을 해. 근데 얘가 열을 받아서 이만큼 커져? 천천히 진행돼서 시간이 느려져. 그렇대. 따라서 과학자들은 선형 열팽창 계수,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고 이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기욤이었다. 1896년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진 철 니켈 합금. 얘는 230도까지 올라가도 길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아. 거의.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했을 때 64% 철, 36% 니켈의 합금이었고 이름은 인바. 인바 뜻이 뭔데?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바의 선열 열팽창 계수는 상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역수.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있는 팽창은 사실은 정체가 이거야. 인바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기는 해. 그런데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서 상쇄가 돼. 열 받으면 커지기는. 근데 지직지직 강자성체 성질이라서 열 받으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같이 있어. 다시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해. 강자성체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의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바는 열을 받으면 팽창해. 그 물질의 속성 자체 때문에. 그런데 열을 받으면 자기 변형을 해.
이게 부피의 영향을 받아서 축소시켜. 그러니까 둘이 뿔마 제로 하면 거의 0이라는 거야. 아예 늘어나지 않는 애가 아니라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아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자성을 잃어버리는데 인바의 퀴리 온도는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가 아니야. 견디긴 견디는데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해서 가공하면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의 값이 얻어지고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하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증가합니다. 800도씨에서 처리를 하면 잘 안 변해. 잘 안 변해. 800도에서 급냉 상온으로 급냉하면 잘 안 변해.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 하지만 이거 한 1200도 정도에서 가공하면 그 성질이 사라져서 얘도 변하긴 변해. 선형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도 개발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슈퍼인바. 슈퍼인바는 니켈의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인 코발트로 대체해서 5%의 코발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볼까요? 원래 인바는 철 64, 니켈 36이었었는데 여기에 코발트가 니켈 대신에 5% 정도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니켈이 한 31%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겠네. 이렇게. 슈퍼인바의 선형 팽창 계수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럼 밑에다가 인바 쓸까? 인바는 얼마였지? 인바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C의 마이너스 1. 그러네. 선형 계수가 인바보다 작아. 인바보다 작아. 그러나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상대적으로 좁아. 그러니까 적용하거나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 혹은 가공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1번 문제, 2번 문제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땡땡 연구소는 자체 개발 중인 강자성체 합금 A와 B의 열팽창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1, 2를 수행했습니다. 모두 78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한 이후 가공하여 실 모양으로 만들었어.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 A는 10에서 11cm로 1cm 늘어났지. 10% 증가했어. B는 20에서 21cm로 증가해서 B는 5% 증가했어. 실험 2. 실험 1에서 측정한 합금을 다시 900도에서 처리한 후 25에서 125로 올렸을 때 길이 변화를 측정했지.
A와 B 모든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나고 온도에 따른 열팽창은 직선의 형태의 비례해서 일어납니다. 퀴리 온도는 전부 다 125도보다 높아요. 1번 틀린 것 찾기죠. 실험 1에서 A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B의 열팽창 계수보다 큽니다. A는 10% 증가했고 B는 5% 증가했으니까 1번 맞는 얘기지. 1에서 합금의 온도를 100도까지 올렸다면 21cm보다 작았을 겁니다. 그렇지. 125도까지 올렸을 때 1cm 늘어난 거니까 100도까지만 늘리면 1cm보다 덜 늘어났겠지. 그러니까 21cm보다 작았을 겁니다. 맞죠?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계수는 합금 A의 최적 열팽창 계수보다 작을 겁니다. 그렇지. 왜? 모든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최적 부피가 늘어나도 B는 덜 늘어나겠지. 부피가. 맞는 얘기야. 실험 1, 2에서 A의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면 열팽창 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온도가 A가 B보다 높을 겁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퀴리 온도. 자성체의 자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 자성체의 성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가 A가 높아 열팽창 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온도 A가 높아. 맞지? 퀴리 온도까지 도달해야 변할 거니까. 정답 5번. 실험 2에서 합금 A와 달리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팽창 계수를 갖게 될 겁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열팽창 계수는 앞으로 잠깐 넘어오죠. 어디에 있었더라? 열팽창 계수는 여기에 있다. 고체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임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B에서는 뭐래요? 780도 했던 걸 900도로 열 처리하고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은 거니까 뒤에 다시 3번. B에서는 어땠어? 780도 했던 걸 900도로 열 처리를 했어. 그러면 A, B 둘 다 영향 받지. 둘 다 영향 받죠. A와 달리 B는 다른 열팽창 계수 아니요. A와 B 모두 다른 열팽창 계수 갖게 될 겁니다. 열 처리가 달랐으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 4번은요. A의 사전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A 어디 있어? 간격을 두다. A 간격을 두다. 간격을 두다에서의 이 두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간격을 주다 이런 뜻이지. 시간, 공간과 의미된 간격의 의미가 들어간 것 찾으면 되겠네요. 주석을 달 만한 충분한 공백을 두고 1번 정답. 모아둔 돈을 잘 두었다가 모아둔 돈을 잘 보관했다가 간직했다가 미뇨의 바탕을 두고 미뇨의 근거를 두고 근거를 설정하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마라. 미련 따위에 생각 가지다.
회사에는 사내 이사와는 별도로 사회 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 직책 따위를 설치하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1번. 앞으로 넘어오셔서 1, 2번 두 문제 하는데 2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뭐예요? 특정 대상의 개발에 따른 인바 개발했잖아. 슈퍼 인바 개발했잖아. 슈퍼 인바 개발했잖아. 그 물성을 통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치가 달라. 괜찮아. 특정 대상을 가늠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표 어디가 있냐? 여기에서의 특정 지표는 선형 열팽창 계수고요. 선형 열팽창 계수를 예를 들어서 금속은 어떻고 플라스틱은 어떻고 숫자 써줬잖아요. 특정 대상의 열팽창 성질을 자기적 성질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특정 대상 누구, 인바, 다른 애들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 인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변형이 일어나서 수축을 합니다. 라는 성질을 드러내주고 있지. 강자성체니까. 재원아 괜찮아? 특정 대상의 성질이 기술적으로 어떤 활용이 있는지 예를 들면 회전 바퀴라든가 진동 운동을 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이 꽤 중요합니다. 라고 했지. 5번. 특정 대상이 나타내는 성질과 관련하여 그렇지. 대립하는 두 이론이 없어. 그래서 5번이 정답. 2번은요. OX 문제니까 간만에 칠하러 갈까요? 초록색 좋아.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선형 열팽창 계수의 단위는 온도다. 그렇지. 라고 하려 했으나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야. 그래서 1번 틀려. 온도 아니야. 기욤은 슈퍼인바의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까? 기욤씨 노벨상 받았죠. 뭘 받았어요? 인바로 받았지. 슈퍼인바로 받은 거 아니죠. 인바와 달리 슈퍼인바에는 니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바에는 니켈 들어가죠. 슈퍼인바에서는 니켈 안 들어가나? 아니요. 코발트로 대체돼서 5% 코발트.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구? 니켈 들어는 가.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강자성체 얘기 어딨어? 여기 있지.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 이상이 되어야 자성을 띱니까?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성을 띄는 게 아니라 잃어버립니다. 3번, 4번 틀리지. 인바는 슈퍼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계수는 크나 인바의 열팽창 계수 얼마야? 인바의 열팽창 계수 알파 1.6. 슈퍼인바는 열팽창 계수 얼마? 0.72. 열팽창 계수는 크지만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더 넓다? 거꾸로 해야 되겠네.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좁아. 그러면 인바가 더 넓다지.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죠. 2번의 정답은 5번.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면은 어떨까? 온도의 역수. 인바가 슈퍼인바가 아니라 인바. 니켈 성분 31% 들어가 있음. 자성을 잃는다. 5번 맞는 얘기.
다음 23433 23433 요 문단에 근거가 있어요. 이야기 됐을까? 3, 4번까지 다 했죠. 잠시 정치.